탄도탄의 일종으로 항공모함이나 구축함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된 탄도미사일의 일종입니다. 보통은 탄도미사일은 대도시를 핵으로 폭격하기 위해 몇천 킬로에서 만 킬로로 비행하는 것이 보통이나 이제는 기술의 발달로 항공모함 같은 움직이는 대상도 공격 목표가 되었습니다. 대함미사일과 다른 점은 대함미사일은 수평 방향으로 함대에 다가오지만 탄도미사일은 대기권에 나갔다가 아군의 인공위성으로 적함의 대략적인 위치를 받은 후 자체 레이더와 IR 시커를 이용해서 해상에 떠있는 항공모함을 타격하는 체계입니다. 사실 냉전 시기 60년대 구소련에서부터 연구를 하기 시작한 ASBM은 구소련의 당시 기술력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ASBM 대신에 폭격기와 초음속 대함미사일로 러시아는 방향을 변경합니다. 그러한 물건을 다시 개발한 나라가 중국이며 미 해군과의 정면 대결에서 승산이 없는 중국이 선택한 비대칭 전술의 일종으로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중국이 연구를 시작한 것이 1960년대이며 1991년 배치를 시작한 둥펑 21은 2단의 고체 로켓으로 MRBM인 중거리 탄도탄의 재래식 무기와 핵탄도까지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이며 대함 버전으로 이것을 개조한 것이 둥펑 21D입니다. 세계 최초의 대함 미사일로 중국의 둥펑 21이 있는데 중국은 자국이 설정한 돌연선에 미 해군이 들어오면 미 항모를 잡기 위해 비대칭 무기의 일환으로 연구를 오래전부터 연구해오고 있었으며 개발을 끝내고 2010년 배치한 물건이 둥펑 21D입니다. 미 해군도 이 둥펑 21D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대함 탄도탄이 마하 10의 초고속으로 낙하를 시작하면 움직이는 목표를 잡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며 이런 것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유도가 정교해야 하고 강력한 목표 탐지가 가능해야 합니다. 그래서 ASBM은 초수평선, 레이더나 정찰 위성 혹은 장거리 무인기 등의 도움을 받아 좌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이 개발 배치한 최초의 대함 탄도탄인 둥펑 21D는 사정거리가 3000km로 괌까지 공격권을 두고 있으며 미군의 접근을 차단하려 개발 배치된 물건입니다. 공산오차 또한 30m로 하늘에서 마하 10으로 내리꽂는 둥펑 21D는 충분히 거대한 항공모함에 대한 타격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이란도 2000년대 후반 사거리 300km의 대함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소형 선박을 상대로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함 탄도 미사일이 정확성을 가지려면 장거리 해상 감시 레이더 혹은 위성 이런 정찰 자산의 도움을 받아 대략적인 위치를 식별해내야 됩니다. 우리 또한 현무2C 대함 탄도 미사일의 해양 탄착 시험을 한 바 있습니다. 현무가 러시아 이스칸데르 탄도 미사일의 기술을 이용해서 개발된 만큼 이스칸데르의 기술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스칸더의 능력은 마하 10 이상 내리꽂는 각도가 80도의 각도로 낙하하면서 광학 센서를 이용해 입력된 좌표를 공산오차 7m 이내로 타격하고 마하 10에서 20G 이상의 랜덤 회피 기동을 수행하면서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무서운 미사일입니다. 그런 모든 기술이 녹아 있으면서도 가격은 50만 달러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무2C의 가격이 최소 80억 원 이상은 될 것으로 보이며 현무도 이러한 기술이 녹아 들어갔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미사일이 2단이며 일반적인 궤도 비행이 아니라 편심 궤도로 비행을 해서 800km의 사거리를 달성했는데 일반 궤도라면 아마 사정거리가 1500km 이상인 물건이며 탄두 중량이 500kg인데 이것을 한미 미사일 협정의 폐기로 2톤까지 늘릴 계획이고 한참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현무가 2톤의 탄두에 사거리 800km면 탄두를 500km로 줄이면 사거리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열상 시커와 광학 시커를 동시에 탑재하고 마하 10 이상의 급격한 50G의 급기동을 하면서도 타격하기 때문에 항공모함을 잡는 ASBM으로
개조될 가능성이 농후한 체계입니다. 몇 년 전 북에서 협박해서 정부에서 바다에 고정 표적을 시험 발사해서 타격하는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고 2단의 탄두부에 4개의 날개가 있는 것으로 봐서 낚싯이 급격한 기동을 위한 날개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ADD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대함 탄도탄에 들어가는 탐색기 적용 기술 연구라는 핵심 기술 연구개발 과제로 선정하고 연구를 완료했습니다. 한국은 현무2C를 800km까지 사거리를 키우고 이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대함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자연스럽게 옮겨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현무1은 300km 버전과 현무2는 500km 버전의 외형상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심지어 현무1의 300km 버전을 가지고 1톤 탄두를 운영할 정도로 추력이 넉넉하며 미국에서 족쇄를 채웠지만 한국은 현무 미사일을 개발할 때마다 발표치보다 훨씬 긴 사정거리를 개발해 놓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진제를 적게 넣으면 사거리는 줄어드니까 말입니다. 현무 미사일의 고체 모터가 저장 수령이 지나면 다시 신형 모터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큰 추력의 로켓 모터를 장착하면 바로 사거리가 300km에서 500km 아니 300km짜리가 800km 사거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현무2C는 현무2의 개량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모델입니다. 외형이 현무2와는 완전히 틀리고 오히려 미국의 퍼싱2 미사일과 외형이 비슷합니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2C는 800km의 사거리를 갖는다고 하는데 800km의 사거리를 가지려면 그에 맞게 최대 고도도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미사일이 발사되고 대기권을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 안으로 돌입해야 하는 과정이 생기며 이러한 과정에서 저항으로 기존 현무의 외형으로는 불가능한 형상입니다. 그래서 현무2C는 사거리 800km라고 하지만 1000km 이상 훌쩍 뛰어넘는 사거리를 갖는 탄도탄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이유입니다. 사거리가 1000km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 미사일은 기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는 다른 난관에 부딪히는데 현무2C도 실제 사거리보다 길다 보니 외형을 미국제 퍼싱 미사일을 참조해 개발했고 발사 영상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또한 중국의 대함 탄도탄인 둥펑 21D는 대기권의 경계층에서 스킵하는 비행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에서 표적을 찾아내고 돌입하는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퍼싱 미사일은 둥펑 21D보다 30년 먼저 나온 물건인데도 공산 오차가 중국의 10분의 1에 불과한 물건이며 80년대 배치된 탄도탄 중에 가장 위력적인 미사일이 퍼싱2입니다. 이유는 8톤이 되지 않는 중량으로 1800km가 넘는 사거리를 뽑아내고 심지어 액티브 레이더 시커를 적용해서 공산 오차가 35m를 기록한 것은 넘사벽의 성능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당대 러시아조차도 흉내내지 못하는 성능이며 공산 오차가 35m라는 것은 항모 따위는 바로 때려버릴 수 있는 공산 오차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러시아의 SS-202 하나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2발에서 3발을 쏴야 되지만 퍼싱2는 한 발로 끝나는 엄청난 전략 병기였습니다. 이러한 퍼싱2 미사일은 소련의 이동식 ICBM이 저격이 가능했으므로 소련은 냉전 시 독일에 배치된 퍼싱2 미사일을 상대할 수 없었으며 유럽을 겨냥했던 소련이 전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당시 INF 조약을 맺은 이유가 퍼싱의 존재 때문이며 ICBM 강국인 소련이 미국에게 백기를 든 이유입니다. 더 이상 퍼싱2 이후로는 소련은 미국의 명함도 내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INF 조약을 맺은 후 미국은 고전력 병기인 퍼싱2 미사일의 후속 개발을 포기하지만 소련은 퍼싱2를 롤 모델로 새로운 개념의 탄도탄 개발에 열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한 소련의 노력으로 탄생한 미사일이 SS-23 스파이더로 다단 미사일이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스칸데르의 변형 미사일로 상단에 재돌입체를 탑재해서 대기권을 나갔다가 단 분리한 후 대기권에 재돌입하는
재도립체의 미세 조정이 가능해서 탄착 오차를 엄청나게 개선시킨 모델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개발한 현무2C 미사일이 미국 퍼싱2와 소련이 퍼싱2를 롤모델로 만든 SS-23 스파이더와 외형이 비슷하며 2단 고체 로켓의 형태이고 상단부에 날개가 4개 달린 재도립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무도 사거리 800km라지만 1000km 내외로 확장할 수가 있으며 미국의 퍼싱2 미사일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무2C는 당연히 대함탄도미사일이란 주변국의 의심을 받고 있고 공산 오차인 세비 퍼싱2와 비슷하게 30m 이상일 것이라고 생각되며 상단의 재도립체는 대함탄도미사일로 충분히 가능하며 40년 전 미국이 당시 기술로 공산오차를 30m를 기록했는데 첨단 무기를 제조하는 한국은 그보다 더 강력한 공산오차를 보일 것입니다.